자, 중략으로 처리됐던 내용이 그 옛날 이야기 그 부분이었어요. 자, 이제 결말 부분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아치가 깨어날 때 불인 난동으로 어머니는 어찌나 많은 힘을 소모했는지 그 5일 동안 탈진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해서 여기까지 대화 전까지 자, 이 부분에 대한 서술자의 서술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시간 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 얘기 한번 나눠봅시다. 네. 북한 의용군이요. 의용군이요? 의용군? 북한 의용군이라는 단어가 뭐니? 의용군. 모르겠어요. 인민군은 뭐야? 인민의 군대요. 인민의 군대, 북한군을 얘기하죠. 네. 거기에 의롭게 참여한 사람을 의용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음. 그러면 군관이 탈영병 잡으러 온 거예요 지금? 군관이 그쵸, 의용군을 지원했다가 도망친 탈영병 잡으러 온 거지 또. 민간으로 조직된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탈영을 했으면 죽어야죠. 그건 맞지. 자, 여기서 그러면 내용 하나 요 부분 어쩔 수 없이라고 얘기를 했지. 요 부분을 그럼 읽으면은 탈영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간 거지. 어쩔 수 없이 간대. 그럼 여러분들은 안 도망칠 거야? 어쩔 수 없이 갔어. 내가 원해서 간 게 아니라. 의용군은 정식적인 군대가 아니라 민간인으로 구성된, 우리 조선시대 누가 있었어요? 의로 시작하는 군인. 의병. 별기군 아니야? 야, 그건 특별한 군대 아니니? 별기군은? 되게 그 고려 아니에요? 응. 걔가 고려 아니야? 파랑은 신라고. 별모가 별기군은 그 외국문물 별모가 외국문을 수능하고 나서 생긴 군대. 그치. 열기군이 신식군대. 신식군대잖아. 총으로 무장하는. 신식이요? 총. 별모관이고요. 신식. 이모군란. 이모군란 때. 영 너거야? 신식이 뭔 뜻인데요? 새로운 새로운 부식 신식. 신식. 아, 사람 먹는 사람 줄 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쩔 수 없다, 진짜. 어쩔 수 없어. 어떻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갔어. 안 도망칠 거야? 도망쳐야지. 도망치면 죽을 각오하지 않을까요? 죽을 각오를 하고 나와서 그래서 죽었잖아. 얼마 안타까워. 그러면 여러분들 이 내용 잠깐만 돌아가 보자. 그래, 다시 줄거리 돌아가서 이 내용을 우리가 우습게 볼 게 아니라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현실이었어. 우리 여러분들 조금만 잘못 태어났어 봐. 이때 태어났어 봐. 이게 현실이었다니까. 이게 과거에 마치 먼 얘기인 것처럼 옛날 얘기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겪었던 그 시기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학을 접근할 때는 이런 얘기가 물론 허구죠. 소설의 특징 허구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치만 어떻게 전달을 하니? 진짜 막 판타지 소설처럼 허황된 이야기처럼 전달해? 그럴듯하게 전달하지. 그럼 이 그럴듯하게를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봐. 아, 진짜 이럴 수도 있겠구나. 옛날 사람들은. 야, 이렇게 해서 지켜낸 우리나라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켜낸 나라들이 먼 사람들이 아니야.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야.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지켜낸 나라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한다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속이 상할까. 그치? 라고 좀 진지한 얘기를 했어. 돌아와서. 물론 우습게 여길 부분은 우습게 여도 괜찮아. 자, 마치가 깨어날 때 부린 난동으로는 탈진 상태가 계속됐습니다. 탈진이라는 단어 뭐야? 지치다. 지친 상태죠? 타이열도 한 거죠. 자, 부피도 무게도 호흡도 없이 불면 날아갈 듯 한 장의 백직장이 되어 누워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한 장의 백직장은? 엄마. 자, 엄마. 간혹 문병을 와주는 친척이나 친구 보기에도 도저히 회복될 가능성이 없었나 본지 심각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행동은 왜 고개를 저은 거예요? 어머니가 금방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런 행동의 의미를 담을 수 있겠죠. 그들 중에는 어머니가 아예 의식이 없는 줄 알고 서슴지 않고 장례 절차를 얘기하는 이도 있는가 하면 상갓집에 온 줄 착각하는지 천수를 누리셨으니 너무 서러워 말려고 위로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천수가 뭐예요? 천수, 요거는 하늘의 운명을 다 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수한 사람들, 오래 산 사람들한테 천수를 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천수.
우리 역시 그런 그들을 말리거나 언짢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럼 느껴지는 거. 우리 역시 요 화자를 서술자를 포함한 사람이 그들을 말리거나 언짢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어떤 느낌일까? 자기도 그렇게 생각. 그렇죠. 우리들도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 어머니가 너무 힘드셨으니까. 탈진했으니까. 한두 숟갈 유동식을 받아 넘겼어요. 유동식은 죽 생각하시면 돼요. 죽, 미음 생각하시면 돼요. 부드럽게 넘어가는 음식을 유동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받아 넘긴다거나 주삿바늘 찌를 때 찡그린 것 외에는 어머니의 의식이 남아있다는 표시는 참으로 미미했습니다. 어떤 장면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어머니의 상황이 악화, 어머니의 악화라고 정리해주면 되겠죠? 항상 이렇게 긴 서술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내용을 요약해주는 느낌으로 읽어주셔야 돼요. 이거 장면을 왜 줬지? 이 얘기는 왜 서술해주고 있지? 라는 거. 자, 어느 날 장면이 이제 전환되는 거예요. 시간이 전환되고 공간이 전환되고 또는 새로운 인물들이 나올 때는 항상 끊어서 장면 전환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문병을 맞은 내 친구도 이런 어머니를 일별하더니 대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일별하다라는 거는 한번 흘낏 보는 거예요. 한번 쓱 쳐다보는 거예요. 한번 쓱 쳐다보더니 수의는 장만해놨니? 수의 뭐 하는 걸까? 죽을 때 오케이, 죽은 사람한테 입히는 오치예요. 자, 그러면은 이 말의 의미는 친구 역시도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머니 돌아가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니 뭐 그런 끔찍한 걸 미리 장만을 하니? 라고 해서 자, 이거는 누구의 말이에요? 서술자 또는 나의 말이죠. 나는 이 수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끔찍한 거라고 해서 어떤 태도? 부정. 오케이,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네. 어머, 얘 좀 봐. 그럼 묘지는? 그럼 친구는 지금 장례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묘지? 그런 것도 미리 장만해야 돼? 라고 하면서 나는 그런 거 준비 안 됐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넌 알아줘야 돼. 뭘? 너 나이롱 딸인 거 말이야. 나이롱이란 단어 뭘까? 얘들아, 나이롱. 응? 오케이. 자, 이게 지금 현재는 우리가 가짜라고 이렇게 읽히는데 이거의 어원은 나일론이에요. 나일론은 섬유 맞아요. 옷감이에요. 옷감. 옷감인데 이게 우리가 찐 섬유 뭔가 이렇게 정성 들여서 만든 게 아니라 합성 섬유예요. 그렇죠? 합성으로 그냥 대량으로 착착착착 만들어내다 보니까 정성이 없는 그런 느낌이 있어. 그래서 가짜의 느낌으로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써요. 나일론 환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지. 이 나일론 환자예요. 가짜 환자예요. 가짜 환자, 나일론 환자 이러면은 가짜 환자를 얘기해요. 꾀병 부린다. 꾀병 부린다라고 치. 나도. 쌤. 응. 백지장이 뭐죠? 응? 백지장. 백지장 지금 들고 있는 하얀 종이. 백지장. 하얀 종이. 자, 모르는 어휘는 바로바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같이 읽는 거야. 그것 때문에. 나이롱 딸? 내가 왜 가짜 딸이야? 그래, 나이롱 딸. 이런 엉터리 아들도 없는데 딸까지 이런 엉터리라니. 엉터리 아들도 없어요. 오빠가 죽었다라는 얘기죠. 그럼 왜 엉터리라고 얘기했을까? 뭐가 준비가 안 됐어? 수위랑 수위랑 무덤. 어머니의 그 수위랑 무덤, 그것을 우리가 어머니의 장례라고 하면 되겠죠. 장례 준비가 안 된 부분 때문에, 이유는 어머니의 장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나일론 딸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내가 나일론에다 순 엉터리인 건 상관없지만 어머니를 위해서 좀 안 된 것 같아 변명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해도 되지만 사실 우리 엄마 생각하니까 이게 좀 아닌 것 같아. 그치? 야, 우리 고향에 선영이 있지 않니? 자, 선영이라는 단어는 우리 선조들을 모신 공간이에요. 그 근처의 땅, 선조들의 땅, 선조들이 있는 땅. 선조들의 땅. 근데 그 땅이 어디 있대요? 야, 몰라서 물어? 개성이야, 개풍군이야. 어디 있대? 북한에 있대요. 야, 거기 있는 선영이 무슨 소용이 있어? 갈 수 있니? 못 가니까. 그래도라니 변명치고 너무 구차스럽다. 이북에 두고 온 논밭 저당 잡히고 돈도 꺼달랜다. 저당이란 단어는 담보를 얘기해요. 담보라는 거는 우리가 뭔가를 빌릴 때 맡겨놓는 물건. 내가 뭐 누구한테 돈을 빌려볼까? 나한테 한 10만원 빌려줄 사람. 그럼 내가 요 태블릿을 좀 맡겨놓을게.
그럼 내가 10만 원 안 갚으면은 태블릿이 여러분 거. 그렇게 맡기는 물건을 담보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됐죠? 그리고 저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농가 밭을 저당 잡고,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땅은 소용이 있니 없니? 없어. 소용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이 험한 친구는 사정없이 나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럼 여기서 두 인물 간의 갈등이 일어나네요. 어떤 인물과 어떤 인물? 자, 우리가 장면 안에서 두 사람의 갈등을 또 잡아줘야 돼요. 나와 친구는 어떤 부분 때문에 서로 갈등을 대립하고 있어요? 먼저 장례 절차, 장례 준비에 대해서 나를 몰아세웠지. 두 번째는 이 선영에 대한 문제, 땅에 대한 문제. 자연스럽게 이어졌지만 구분할 수 있으면 좋아요. 서로 지금 대립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일종의 묵계 같은 거야. 어머니를 비록 살아생전에 못 가셨더라도 돌아가신 후에만은 어머님 선영 곁에 누우시길 바랄 거 아니니? 말씀 안 하셔도 속으로 간절히 바라시는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딴 데다 묘지를 사놓니? 이거 누구의 말이에요? 나의 말이죠. 나는 지금 어머니에 대한 묵계라는 단어 어렵지? 묵계라는 거는 말없이 서로 암묵적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암묵적 약속. 암묵적이라는 단어는 또 뭐야? 조용히 또 말 없이 그쵸? 암묵이라고 하는 거는 말 없이 약속을 한 거예요. 암묵적 약속 같은 거야. 어머니가 고향에 가서 묻히고 싶으시지 라는 거. 어떻게 그래서 딴 데다 묘지를 사놓니? 그야 막상 돌아가시면 문제가 달라지겠지? 그때 가서 묘지도 사고 늘 거 없어. 묘지라 어차피 사후의 집이니까 그때 가서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변명 느낌이지 않니? 선생님이 느끼기에는 지금 여기서 친구가 이렇게 몰아세운 거에 대한 어떤 변명의 느낌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이때 우리 속담 하나 기억나는 거 있어? 속담? 뭐 속담을 여기라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막 몰아세우고 쇠고랑 붙인다. 소 잃고? 쇠고랑이 아닌데. 쇠고랑. 야, 쇠고랑은 이거 아니야. 쇠고 외양간. 외양간 마구간은 말. 야, 잠깐만. 야, 소가 사는 곳은 외양간. 말이 사는 곳은 마구간. 알았지? 소 잃고 쇠고랑 고친다가 아니야. 외양간 고친다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도 적용될 수 있겠다. 갑자기 난 그거는 이제 떠올리진 않았는데. 나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이런 거? 친구가 너무 이렇게 쏘아붙이니까 내가 꿈틀한 느낌?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은 이런 장면을 주고 이런 장면에 맞는 사자성어 뭐든 속담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나오면 그런 문제도 나와요. 옛날 패턴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안 나오지만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잖아. 근데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자, 이때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백직접 같은 모습과는 딴마트로 또렷했습니다. 생기 있는 눈입니다. 어머니가 회복이 되셨네요. 친구는 앉은 자리에서 어이구 비명을 지르서 내 옷소매에 매달렸습니다. 자, 왜 비명을 질렀을까?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가지. 놀랐다. 그쵸? 놀람이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겠죠?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례 문제에 대해서 대놓고 얘기를 한 거였잖아. 호수개미, 나 좀 보자. 호수개미는 나예요. 어머니가 정정한 목소리로 나를 불렀습니다. 내 어머니. 되게 예의 바르네. 내 엄마라고 안 하고 친정 엄마잖아, 그치? 나를 낳아준 엄마잖아요. 딸한테 호수개미라는 거야? 응. 얘 자식 이름 호수기. 후숙인가 봐. 딸한테 그럴 수도 있지. 원래 그 자녀의 이름으로 이제 뭐 누구 아빠, 누구 엄마 이렇게 불러주는 게 가족의 유대감 쌓는 데 되게 좋대, 아이들 입장에서. 근데 원래 애기할 때 어이요? 아니, 애미지. 근데 왜 어이? 응? 잠깐만. 이거 사투리인데? 갑자기 헷갈리네. 한번 보자. 애미? 에미? 에미? 어미. 어미라고 할 때. 그러네. 어미네. 에미는? 어미의 방언. 방언을 쓰고 있었구나. 에미가
표준에 가깝네. 어머니. 자, 내 어머니, 나는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께로 조심스럽게 다가갔고요. 어머니는 내 손을 잡으면서 온기와 악력이 나를 놀랍게 서럽게도 했습니다. 왜 놀랍고도 서럽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건 추측 한번 해볼까? 놀랍고도 서럽다. 서러운 거는 놀라운 거는 엄마가 이렇게 힘이 있네? 서러운 거는 그 뭐냐 아까 친구가 장례 안 했던 그런 그런 마음들이 좀 서러울 수도 있지. 그치? 왜냐면 어머니가 이렇게 살아계시잖아. 정정하시잖아. 힘이 있잖아. 근데 이런 상황 앞에서 왜 죽음을 얘기해? 그런 마음이 또 서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 죽거든 행여 묘 쓰지 말거라. 유언 남기시고 계시죠? 매장하기 싫은 거예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잔잔하고 만만치 않았다. 잔잔하고 만만치 않았다에서 느껴지는 거는 어머니가 힘주어서 강조해 주신 거죠. 어머니가 지금 강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머니의 모습은 평소의 모습이에요. 평상시처럼 평소의 모습에서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헛소리 한다라는 느낌은 없죠, 여기서. 엄마는 그 앞에서 막 군관나으리 이러면서 환각을 보니까 그때는 다소 어머니가 정상적이지 않았던 모습이지만 지금의 모습은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왔고요. 어머니가 자신의 어떤 사후 절차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계셨네요. 엄마 다 들으셨네요. 그래, 마침 듣길 잘했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언제고 일러두려고 했는데, 일러두다라는 단어는 뭐야? 혹시나 해서 물어본다. 말해두려고. 오케이, 말해두다 라는 거죠. 말하다. 유언 삼아 일러두는 거니 잘 들어뒀다. 어김없이 시행하도록 해라. 뭘 어김없이 시행하래요? 유언을 묘 쓰지 말라는 거를. 나 죽거든 네 오래비 해준 것처럼 해다오. 오라비는 오빠죠. 오빠는 어떻게 처리를 했을까? 유골을 뿌렸어요. 화장을 한 거예요. 화장을 하고요. 그 유골을 어디에 안치시킨 게 아니라 이렇게 뿌렸어요. 누가 뭐래도 그렇게 해다오. 누가 뭐라든 상관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건 너밖에 없는 걸 부탁하는 거다. 자, 왜 너밖에 없다라고 엄마는 얘기를 했을까? 조금만 추측을 해봅시다. 자, 오빠가 죽었을 때 그 모습을 옆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나죠. 그쵸? 그러니까 어떤 어머니의, 여기는 좀 필기를 할게요. 어머니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사람이 딸 자신이기에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어머니의 이런 아픔을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딸이기에 이런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못해요. 오빠처럼요. 그래, 그대로. 설마 잊고 있진 않겠지? 있다니요. 그걸 잊을 수가 점점점. 자, 이렇게 점점점 나오면은 뭐가 생겨? 여운이 생겨. 오케이, 여운이 생긴다는 거는 이 안에 여러 가지 들어갈 말들 여러분들 생각마다 다를걸? 무슨 말이 들어가 있을까? 있다니요.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또는 잊을 수가 있겠어요? 또는 잊을 수가 없지요. 여러 가지 말이 들어갈 수 있겠죠? 어머니의 손의 악력은 정정했을 때처럼, 아니 나를 끌고 농바위 고개를 넘을 때처럼 강한 줏대와 고집을 느끼게 했습니다. 요 농바위 고개가 앞에서 뭐 나오진 중략 처리돼갖고 나오진 않는데, 요거는 고향을 떠나올 때예요. 고향을 떠나올 때 넘었던 고개예요. 자, 줏대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일까? 줏대. 가치관, 또 강한 가치관. 정신, 맞아요. 그런 식으로 추상적인 개념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또 뭐 그런 기질. 줏대가 있는 거예요 원래? 줏대라는 단어 있어요. 고집이라고 해도 돼. 근데 뒤에 고집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 너 왜 이렇게 줏대가 없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가치관, 정신, 기질 이런 것들 없을 때, 그러니까 꿋꿋이 지키는 거야. 꿋꿋한, 여기 앞에 관용 하나 붙여줘.
꿋꿋한 가치관, 정신, 기질. 오빠의 시신은 처음에 무학재 꼬리에 넘어 벌판에 가매장했습니다. 가매장이라는 단어 가 임시로 이때 가는 임시라는 의미. 가짜 매장, 그러니까 정식 매장이 아니라 가짜로 임시로 행여병사자 취급했습니다. 행여병사자라고 할 때는 요 행여병사자라고 할 때 요 행여는요 떠돌아다니다가 죽은 사람, 떠돌아다니다 죽은 사람 취급하듯이 형식과 절차 없는 매장이었지만 무정부 상태의 텅 빈 도시에서 우리 모녀의 가냘픈 힘만으로는 그거 이상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정부 상태 어떤 상황이었어? 무정부 상태 언제를 얘기하는 거니? 지금 6.25 전쟁. 6.25 전쟁에서 거의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텅 빈 도시의 우리 모녀의 가냘픈 힘만으로는 그 이상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가매장 했던 거는 왜 가매장을 한 거예요? 누가 아니 그 당시 요 우리 모녀는 오빠를 정식으로 매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런 상황 때문에 그래요. 당시 상황 때문에. 자, 서울이 수복되고 수복이라는 단어는 뭐처럼 느껴지니? 서울 수복됐습니다. 다시 되찾다라는 단어 언제 얘기해요? 서울에서 후퇴하고 나서 다시 서울을 되찾는 그런 상황에서 화장장이 정상화되자마자 어머니는 오빠를 화장할 것을 의논했습니다. 그때 우리와 함께하게 된 올케는 아비 없는 아들들에게 무덤이라 남겨줘야 한다고. 잠깐만, 올케는 누구? 며느리. 오케이. 내 입장에서는 오빠의 아내가 되는 사람, 그쵸? 아들들에게 무덤이라고 남겨줘야 된다고 공동묘지라도 이장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여기서도 갈등이 나오죠. 자, 어머니는 오빠를 죽게 한 것이 자기 죄처럼 젊어 가부된 며느리한테 기가 죽어 지냈는데, 자, 왜 기가 죽었을까요? 아들을 못 지킨 자기의 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는 어머니가 느끼는 뭔가 죄책감이죠. 어머니의 죄책감이 있어요. 근데 그때만큼은 조금 더 양보할 기세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임종도 못 보고 과부가 된 것도 억울한데 무덤까지 말살하는 시어머니의 모진 마음이 야속하고 정떨어졌으려만 그런 기세 속에선 거역할 수 없는 위험과 비통한 의지가 담겨있어 종당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지막엔 혹은 결국엔 옳게도 순종을 하고 말았다. 오빠의 살은 연기가 되고, 자, 어떤 장면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화장하는 장면이죠. 오빠의 화장하는 장면에서 어머니는 앞장서서 강화로 가는, 자, 어디로 갔어요? 강화 어딘지 아니? 가봤어? 예. 알았어. 가봤어요. 알았어. 보자. 모르는 사람 있어. 인천인가? 인천도 지도를 봐야 돼. 지도. 길 찾기. 아니야, 지도 나와. 자, 여기거든요. 우리가 지금 어디냐면 이쪽에 있지. 의정부. 이쪽에 요쪽에 요 강화도를 왜 갔을까? 뿌리려고. 그 이유 위에 뭐가 있어요? 개성이 있죠. 자, 요 개성이 누가 왔던 동네였어? 아까 가족들이 여기서 살았다는 거죠. 요 개성과 가장 가까운 곳이 요 강화도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갈 수 있는.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지금 뿌린 거지. 제가 오빠의 시신을 끌고 서울까지 간 거예요. 화장하고 개성에서 화장하고 개성에서 화장하고 뭐 그런 얘기는 자세하게 안 나왔지만 화장하고 나서 강화도로 가서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우리 묵묵히 따랐고요. 강화도에 내린 어머니는 사람들의 묻고 물어서 개풍군 땅이 보이는 바닷가에 섰고요. 지척이란 단어 뭐니? 지척. 아주 가까운 거리인데
요 척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지금 팔꿈치길이 있지. 팔꿈치에서 요 손목까지의 길이. 그거를 한 척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팔척비. 응? 팔척비. 팔척 귀신은 그건 몇 센치가 될까? 240. 240 정도, 한 30cm 정도 되거든. 우리 자도 몇 cm 자가 유명한 자, 30cm 자가 유명하잖아. 그래서 그 자 단위가 척이라고도 얘기를 해서 한 척은 한 30cm 정도 생각해 주면 돼요. 팔척 귀신 키가 엄청 크네. 자, 지척으로 보아도 보이되 갈 수 없는 땅을 지척으로 보인다는 건 그럼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가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지척이라는 단어는 아주 가깝다라는 단어로 생각하시면 돼요. 갈 수 없는 땅을 향해 그 한 줌의 먼지를 훨훨 날렸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오빠의 화장을 이제 바람에 날려버리는 거죠. 개풍군 땅은 우리 가족이 선영이 있는 땅이었지만 선영에 못 묻히는 한을 그런 방법으로 풀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았어요. 어머니의 모습엔 운명에 순종하고 하늘 지그시 품고 사귀는 나약하고 다소곳한 여자의 티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잠깐만. 분명히 이거 선영이 있는 땅으로 가까이 가서 이거 날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대요. 이거 여기 부분 중요해. 자, 어머니는 운명에 순종하고 하늘 품고 사귀는 모습이 아니래요. 자, 화자가 지금 본, 서술자가 본, 내가 본 어머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뭐 하려는 사람처럼 보여요? 출전하려는 용사처럼 아주 씩씩하고 도전적인 모습이래요. 자, 어머니의 모습은 그러면 슬픔의 기색이 아니라 뭔가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는 모습으로 느꼈대. 이게 가능한가? 여기서 이제 어머니에 대한 어떤 모습, 그리고 항상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은요, 잘 정리하셔야 돼. 이 마지막 부분이 어디랑 연결되면요, 주제의식을 줘요. 소설의 마지막 부분은 주제의식 또는 주제의 방향을 잡아주거든요. 어머니의 모습이 어떤 슬퍼하는 모습이 아니라 뭔가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용사처럼 씩씩하고 도전적이다라는 이런 서술을 통해서 결국, 자, 여기다 조금 적읍시다. 남북한의 분단과 그로 인한 개인의 비극을 극복하려는 의지로 서술을 해주면 돼요. 남북한의 분단으로 인해서 오빠가 죽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 가족은 되게 힘들고 불행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에 대해서 슬퍼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려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그려주면서 이 소설의 주제 방향이 잡혀요. 그 전까지는 아이고 지금 남북한 분단 또는 6.25 전쟁 때문에 슬픈 우리 가족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니, 어머니 이런 모습은 그것을 극복하려는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자, 어머니는 한 줌의 먼지와 바람으로써다 얘들아. 이거 써와 서, 여러분 맞춤법 해야 되니까 얘기를 할게. 써와 서 무슨 차이가 있니? 으로서, 으로서, 도구로서 아니에요? 도구로서, 써, 몸으로써, 몸으로서, 함으로, 여러분들이 밥을 많이 먹음으로써 배가 부르다. 이유, 원인. 으로서는 자격. 이건 여러분들 신분과 관련된 거예요. 내가 아들로서 효도를 해야 된다. 서예요. 자, 어머니는 한 줌의 먼지와 바람을 가지고 이유나 원인 또는 도구와 수단이요. 도구와 수단을 통해서 엄청난 것과 싸움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것은 뭐라고요? 어머니 누구랑 싸우고 있었어? 어머니의 분단, 그로 인한 개인의 비극. 이렇게 연결해줘야 돼. 남북한의 분단, 그로 인한 개인의 비극, 이런 것과 싸움을 하고 있었대요.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그 한 줌의 먼지와 바람은 결코 미약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어머니를 짓밟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간 어머니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단이란 괴물을 홀로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무슨 장면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오빠를 화장했고 그것을 날림으로써 거기에 어떤 의미 부여를 했어? 그 부키랑 싸움. 아니. 그쵸? 엄청난 것과 싸움. 양정. 어떤 비극과의 싸움. 어머니의 그 모습을 그렇게 그려줬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 다른 데 몰라도 여긴 꼭 알고 있어야 돼. 자, 어머니는 나더러 그때 그 자리에 또 그 짓을 하란다. 자, 그 짓이라고 왜 표현했을까? 그 짓. 응? 싸우는 거? 시대상. 시대 또 그 짓. 그 짓은 어떤 상황이에요? 어떤 걸 얘기한 거예요? 싸우는 거. 화장을 해서 네. 뿌리는 거. 그쵸? 그거를 또 하래요. 엄청난 것과 또 싸움을 하래요. 그쵸? 또 화장해서 뿌리라고 얘기를 해요. 이젠 자기가 몸소 그 먼지와 바람이 들 터이니 나보러 그 짓을 하란다. 그럼 나보고 그 짓을 하라는 건 뭐예요? 또 이 엄청난 것과 싸움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의미 부여를 했잖아. 지금 단순히 화장해서 그 뼈가루를 날리는 게 우리 장례 절차로서 지금 여기서는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남북한의 분단으로서 가족의 아픔 그런 비극들을 이겨내는 과정을 지금 의미 부여를 했죠. 그 짓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의미 부여한 상황이야. 그 후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괴물을 무화시키는 일, 자 무화라는 단어는 뭘까? 무화. 응? 없애는. 없애는 거, 무력화. 우리 무력화라는 단어는 알지? 무력화 시키는 일은 정령 그것밖에 없는가? 너한테 미안하구나. 그렇지만 부탁한다. 어머니의 말을 대화를 통해서 어머니는 그 집밖에 물려줄 수 없는 게 진정으로 미안한 양 애달프게 이지러졌다. 그 괴물이 그런 전쟁인가? 전쟁을 통한 어떤 비극까지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지. 이지러졌다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니? 일그러진 거예요. 아, 감탄사. 나는 그 짓을 또 한 번밖에 할 수 없을 것 같다. 해야 된다는 얘기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못 하겠다는 얘기야. 못한다. 다시 읽어봐. 한다. 야, 한번 생각하고 읽고 얘기해. 한다 못한다 얘기하면 한다 못한다 바로 대답하지 말고 읽고. 한다.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라는 거는 또 어머니의 유언을 따르겠다. 그러면서 아직도 어머니는 투병 중이시다. 소설이 이렇게 끝났네. 어머니 안 돌아가셨네요. 자, 이 투병 중에 두 가지 의미. 첫 번째 의미는 우리 표면에서 드러난 어떤 사건 때문에 진짜 아픈. 진짜 아픈 거 다리 수술. 회복 중이다. 두 번째 우리 어떤 함축적인 의미. 괴물이랑 싸움. 그렇죠. 괴물이랑 싸운 거 어떤 정신적 상처. 이거는 왜 생긴 거예요? 분단으로 인한 정신적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 두 가지 중의적 의미가 잡히죠. 이거 다음에 또 뭐 있지 않아요? 어떤 거? 속편 있잖아요. 맞나? 엄마의 말뚝 3편이 있죠. 네. 그거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뒤로 가면 이 엄마의 말뚝 1, 2, 3편이 이렇게 나와. 1, 2, 3편. 여기 본 거는 이 엄마의 말뚝 2. 3편은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그리고 요 공업 묘지에 묻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결국 그럼 유언을 따랐나 안 따랐어? 안 따랐지. 그런 내용이 엄마의 말뚝. 자, 여기 뒤에 한 내용 잠깐만 보자. 엄마는 어떤 행위를 해서 나는 환각에서 깨어나도록 했을까? 신경 안정돼 갖고 환각에서 뭐 하려고 했었어요? 오빠를 살리려 몸부림쳤죠. 나는 이것을 어머니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공포를 느꼈던 거고요. 자, 그 짓을 하란다. 광어대에 날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했어? 딸이 유언을 따르겠다.
생각을 했지. 근데 안 따랐네. 자, 이 부분이 아까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다고요? 무슨 문제가 여기서 이제 그냥 개인적인 문제로 정리되는 게 아니라 이 소설은 남북 분단을 다루고 있죠. 그걸로 인해서 어떤 개인들이 뭘 받았어요? 고통을 받았죠. 개인의 고통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여전히 치유되지 못한 상황. 그래서 결국 이 소설은 이 남북분단의 상황을 건드려주는, 아주 사회를 조망해주는 그런 소설이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